자치단체마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화되는 광양형 시책 59가지를 소개합니다. 목포 원도심에 있는 옛 목포세관 터가 발굴 작업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전남에서도 레드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소득 장목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3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외에도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순천과 해남, 영암은 설 명절 이전에 자체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자체마다 달라진 시책과 제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광양시입니다. 광양에서는 모두 59가지 시책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아동과 여성, 청소년 등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이 눈에 띕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광양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59개입니다. 아동과 여성, 청년, 청소년 분야 20개, 어르신 취약계층 분야 7개, 서민 자영업 분야 5개 등입니다. 아동과 여성, 청소년 등을 위한 제도는 결혼과 출산 양육, 양질의 교육, 그리고 사회활동 기회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돌봄 공백을 줄여주기 위한 광양 아이키움 센터가 3곳 더 늘어납니다. 앞으로 센터 13곳에서 300여 명의 아이들이 학습과 체험을 포함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아이 키움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한 차별화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전국 제1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도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중앙근린공원 일원에 감성 놀이터, 숲속 야영장,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 설치 등 공사에 들어갑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광양 청년 꿈터에서는 심리 상담도 운영됩니다. 취업난, 업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등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1대1 또는 집단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업난이 이어진 청년들을 위해 사회 경험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능통한 청년을 지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사업장에 배치해 마케팅 등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르신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이용시설이 확대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오는 2월부터는 공공실버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4월에는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환경 분야입니다. 올해 3월 전남 도립미술관 개관에 맞춰 지역예술인들의 창작과 체험공간인 광양예술창고를 개관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종량제 봉투 100리터 사용이 중단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를 위한 60리터 용기가 추가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이환위리를 올해 시정 자세로 삼은 광양시, 59가지 달라진 정책과 함께 신축년 올해 광양시 행정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목포 원도심에는 국가등록 문화재 786호에 등록된 옛 목포세관 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발굴 작업을 통해 당시 세관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터가 드러나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항구와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목포 공영주차장 일대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터를 닦은 흔적이 선명합니다. 1897년에 목포가 개항을 맞자 관세 업무를 맡기 위한 세관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옛 세관터의 규모는 가로 20m, 세로 14m 크기의 직사각형. 세관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에 소실됐는데
최근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옛 터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옛 목포세관의 형태는 터의 크기와 기초에 근거해 군산세관의 모습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목포세관은 목포 개항의 역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드나들던 배들에게 관세를 매겼던 그런 기관이죠. 그 세관이 목포에 왔다라는 것은 당시에 여기에가 항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목포시는 구체적인 세관의 형태를 밝히기 위해 각종 문헌을 참고해 위치를 파악한 뒤 지난해 8월부터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발굴 작업에서 확인된 목포세관의 외관은 콘크리트 토대에 붉은 벽돌과 시멘트를 쌓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관 내부는 은행원실과 사무실, 숙직실, 응접실이 건물 중앙에 놓인 복도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옛 터에선 당시 세관에서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자기와 각종 집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목포시는 옛 세관 터를 근대 역사 자원과 연계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적인 가치와 함께 창고 두 동을 문화재로 등록해서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개항의 역사와 그 맛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산과 원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개항을 맞은 목포. 고종 칙령에 의한 자주 개항의 상징으로 목포세관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원도심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더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지역에서 키우는 작물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이에 따라 대체 작목을 찾아 농가의 소득을 올리려는 노력이 지자체마다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었던 레드향이 전남에서도 생산이 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소득 작목으로 분류되는 레드향 재배 농장에 송효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은빛 껍질로 덮인 과일이 가지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달달한 냄새까지 풍기며 반기는 열매들은 탐스럽게 보입니다. 겨울철 레드향 재배 농가들이 수확에 나섰습니다. 우리 장항의 레드향은 일조량도 좋을 뿐더러 이 당도가 14브루스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장항군 레드향을 최고로 알아줍니다. 레드향은 서로 다른 두 종을 교배해 만든 귤의 한 종류입니다. 빨간 빛이 돌며 꼭지 부분에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향이 상큼해 레드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른 종류의 귤보다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으며 과육이 부드러워 달고 맛있는 겨울제철 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레드향인데요. 레드향은 감귤보다 크고 당도도 높습니다. 예전에는 제주에서만 생산되던 것이 이제는 육지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드향이 장흥 지역에 도입된 것은 7년 전입니다. 토마토 등 다른 작목과 비교해 수확할 때 손이 덜 가는 장점은 물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지역에서는 인기가 높습니다. 현재 장흥 지역에서는 9헥타르 22개 농가에서 레드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기후변화 대체 작목으로 레드향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면서 농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고소득 원예 특용 작물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아열대 작물이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중 육성해서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장흥 지역은 기온이 제주와 비슷하고 일조량이 많은 데다 봄이 되면 해풍이 많이 불어 레드향의 당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연간 소득도 하우스 5,280제곱미터 기준 연간 1억 원 정도. 지역 특성에 맞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레드향.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레드향이 장흥 지역 농민들의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정부의 3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3곳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할 예정인 전남 지역 지자체는 순천시와 해남군, 영암군이며 설 명절 이전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들 3개 시군 외 전남의 나머지 지자체는 설 전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2020년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전라남도는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항목에서 전국 시도 평균 점수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직접 접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광역, 기초지자체 등 전국의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시민과의 대화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여수시는 권오봉 시장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읍면동별 시민 참여 희망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접수하면 됩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온라인 화상대화 방식으로 진행되고 시민들은 휴대전화나 PC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이 귀농인의 창업 비용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신안군은 오는 29일까지 귀농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각 세대별로 창업 자금은 3억 원, 주택 구입은 7,500만 원 안팎에서 연 2%의 금리를 적용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 지원은 1955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주 가운데 농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지에서 1년 넘게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귀농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상반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오는 4월까지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농경지 주변을 예찰하며 야생동물을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수렵면허와 총기 소지 허가를 받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수렵인 31명을 방지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양시에서는 피해 방지단 활동으로 유해 야생동물 2천여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순천시가 수급권자 자녀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가구 6,100여 세대 가운데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으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거주할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수급가구 자녀이면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에 해당하며 추가적으로 31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의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투표나 동별 대표자 선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경우 단지별로 연간 1회에 한해 전자투표 수수료를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 서류를 갖추어 목포시 건축행정과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전자투표를 실시해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박 군수는 신안군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이 새겨진 팻말을 들고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대신 담아 인증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했는데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앞서 정현복 광양시장이 참여한 뒤 지목했고 박 군수는 김상호 하남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박정형 부여군수를 지목했습니다. 임재수 총경이 신임 목포 해경서장에 취임했습니다. 임 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호시탐탐 우리 해역을 넘보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서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경찰 간부 후보로 입문해 부안 해경서장과 해경 인사 담당관을 역임했습니다.